이번 시간에는 environment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environment 매개 변수를 흔히들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경 부분은 좀 똑똑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Vlay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GI라는 어떤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사나 굴절을 계산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Vlay와 같은 렌더러를 주로 사용할 목적은 실제 이미지와 실제 어떤 물리적인 현상과 거의 유사한 어떤 현상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좀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Vlay와 같은 렌더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가장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GI와 반사와 굴절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할 때요. 색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맵을 이용해서 계산 작업을 하는 것, 계산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걸 이 환경이라는 부분, environment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색상이라든지 맵을 이용해서 계산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흔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중요할 때요, 반사나 굴절의 어떤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반사나 굴절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주위로 어떤 광택이 나타나고요. 그 광택 부분에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물체 주위에 있는 어떤 어, 이미지라든지 또는 어떤 상이 맺히게 됩니다. 물체 주위에 존재하는 또는 장면 주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이 맺히게 되는데 단순한 어떤 아무런 어떤 색상이 없이 블랙이라든지 또는 무채색 같은 어떤 이미지가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겠죠. 투박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맵이죠, 맵. 이 오브젝트 주위로 어떤 특정한 맵을 이용해서 광택이나 어떤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그 부분 자체에다가 상이 맺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이미지가 디테일하게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environment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흔히 GI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Vlay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심을 표현해주는, 계산해주는 그런 일종의 엔진입니다. 이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렌더러들은 이 GI라는 방식을 통해서 장면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Vlay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파트고요. 이 environment는 GI뿐만 아니라 반사, 굴절 등의 어떤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어떤 컬러나 맵을 이용해서 어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이 environment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nvironment의 백그라운드인데요.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에 현재 맵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맵은 environment sky라는 맵입니다. 자, 여기서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오셔서 로우로 설정이 된 상태고요. 렌더링 걸겠습니다. 렌더링 걸었을 때 environment sky, 즉 하늘의 어떤 배경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늘입니다. 이 부분이 environment sky에 관련된 맵이고요. 그 맵이 현재 오브젝트의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이 광택 부분 또는 스펙컬러 부분에 이렇게 상이 맺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투박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맵을 오프 시키도록 하고요. 렌더링 겁니다. 보시면은 맵이 사라짐으로써 백그라운드 자체는 블랙으로 나타나고요. 이 상이 맺혀 있던 이 부분이 블랙톤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상당히 투박하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부분에도 어떤 맵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경 야간신을 작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간 장면이나 야간 장면을 할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프를 시키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도 이미지에 조명이 조명이 직접적으로 닿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조명에 가시면은 선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GI나 이 세팅에서 GI를 오프하고요. 백그라운드를 오프하더라도 오브젝트가 빛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야간 장면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라이트 부분에서 선라이트를 이 부분 체크를 끄신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장면 자체에 어떠한 빛에 대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되죠. 이 경우에는 이 조명을 이용해서 장면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맵을 바꿔 줄 텐데요. 여기에 스카이라는 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HDRI 맵이나 PNG 맵 같은 거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클릭하시고 비트맵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 파일 중에서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보시면은 이거 동굴 같은 형태죠. 일단 이걸로 한번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자, GI가 꺼진 상태입니다. GI 다시 온 시켜 주시고요. 백그라운드가 현재 적용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비트맵에 가시면은 텍스처 플레이시먼트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타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인바이러먼트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자, 스크린으로 세팅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현재 적용하는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핑할 것인지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 이 매핑 타입이라는 방식입니다. 스크린은 마치 어떤 영상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식이 스크린 방식이고요. 앵글러는 이렇게 감아버리는 겁니다. 둥글게 감아버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피리카는 구 형태입니다. 구 형태. 자, 현재 이미지가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미지가 조금씩 상이 맺히긴 하는데 현재 적용하는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볼까요? 자, 이 매핑 방식을 바꿀 때마다 이 이미지가 로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상이 맺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시점을 좀 바꿔볼까요?
저희 강도를 조금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재질을 한번 바꿔보죠. 자, 이걸 아주 강한 어떤 광택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느낌에서 프레넬 체크 없애시고 이거 금속성 재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퓨즈 컬러는 블랙으로 설정하시고요. 금속성 재질을 설정할 때는 디퓨즈 컬러를 블랙톤으로 설정하시고요.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도 마찬가지로 디퓨즈는 블랙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광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IOR 값을 그 2.5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광택이 백그라운드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세팅 오셔서 이번에는 GI라는 부분인데요. 이 GI는 난만사가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조명이 어떤 이렇게 존재를 할 때요.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또는 태양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조명들을 존재할 때 이 조명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방출이 되고요. 방출된 빛은 어떤 특정한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또 다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다시 부딪히고요.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 나가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조명체가 이 모든 오브젝트의 어떤 표면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가고요. 튕겨 나가고요. 다시 어떤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빛이 다시 반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난반사 현상이라고 이해합니다. 빛이 장면상에서 수없이 무수히 많은 어떤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물리적인 우리 현실 세계와 유사한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어떤 렌더러를 GI 계열의 렌더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GI라는 어떤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GI라는 옵션은 빛이 어떤 면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갈 때 표면이 갖고 물체 표면 자체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반사, 굴절, 흡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여기서 어떤 색상이나 맵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죠. 이거는 설정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표면 자체에 어떤 도드라지는 느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GI가 일어나는 물체 표면에 관련된 어떤 색상이나 전반적인 색상이나 어떤 맵을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래쪽에 반사와 굴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사 굴절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지정된 어떤 색상이나 맵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HDR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는 금속성 오브젝트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금속성 오브젝트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색상이나 맵을 적용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겠다 뜻이고요. 요거는 백그라운드와는 다른 겁니다. 백그라운드는 배경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적용한 거고요. 리플렉션이라는 부분은 꼭 반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반사와 굴절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맵이나 색상을 입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역시 HDR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요거 한번 적용해볼까요?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는 2D UV 채널 자동으로 어떤 매핑 채널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반사 컬러가
2로 낮추고요. 지금 반사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어 있는 듯한데, 자, 반사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레넬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꺼버리고요. 백그라운드는 그냥 인바이러먼트 스카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스카이 맵으로 바꿔주시고요. 뭔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의 상이 맺히는 부분에 특히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가 텍스처가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설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보시면은 어떤 그 뭐랄까요, 반복 이미지의 어떤 현재 설정된 이미지의 반복이라든지 옵셋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바이러먼트로 설정해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런 테두리 부분에 약간씩 어, 다른 느낌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매핑 종류, 매핑 타입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정답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어, 이미지를 적용하실 때요. 어떤 식으로 매핑 타입을 설정할지, 그 다음에, 옵셋이라든지 또는 리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에 따라서 이미지가 상위 매치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굴절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굴절 부분은 반사 부분, 만약에 위쪽 리플렉션이라는 반사 부분은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반사에다가 이걸 적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걸 컷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굴절 부분에 적용했을 때 반사는 제외됩니다. 반사는 제외되고 오직 이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의 색상이나 또는 맵이 입히지게 되죠. 이 차이점입니다. 위쪽을 리플렉션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떤 색이나 맵이 적용되는 거고, 아래쪽 부분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굴절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색상이나 맵이 입혀지게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매트라는 거는 매트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매트 개체. 매트라는 거는 반사나 굴절이 없는 무광택의 어떤 객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 매트 개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어떤 빛의 입자, 그걸 빛의 입자에 대해서 어떤 색상이나 맵을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세컨들이 중요한 거는 이 세컨들이 매트 자체가 아니라 매트라는 의미입니다. 매트라는 거는 반사나 굴절이 없는 완전한 무광택의 어떤 오브젝트를 매트 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재질에 대해서 인바이러먼트에서 오는 어떤 색상이나 맵을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포토샵에서
편집이나 어떤 합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라는 재질을 사용하는데, 이 매트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색상이나 맵을 적용하면은 보정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잘 쓰지 않는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하나 더 볼까요?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현재 어떤 장면에 무수히 많은 어떤 재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재질들을 모두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여기서 설정한 별도의 재질로 렌더링 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지금 오버라이드 매트리얼이라는 게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플로우 제너리 월이라고 되어 있죠. 재질 편집기에 가시면 플로우 제너리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재질을 하나 제너릭이라는 재질을 만들고요.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약간 연한 회색 계열로 그냥 설정해 두시고 재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팅에 가셔서 여기서 재질을 제너릭 1번이란 방금 만들어진 재질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 재질로 장면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렌더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면의 모델링 상태라든지 밝기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입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렌더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스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배치 렌더링 기법입니다. 저 분산 렌더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을 경우 각각의 컴퓨터에 어떤 현재 렌더링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어떤 특정 영역을 배분을 시킵니다. 배분을 시켜서 너는 이 부분만 렌더링하라, 너는 이 부분만 렌더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컴퓨터가 아니죠. 사무실에 4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4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들은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고요. 렌더링 할 때 4대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버립니다. 분할하고요. A, B, C, D라고 했을 때 A라는 영역은 A라는 컴퓨터에서 담당하고요. B라는 영역은 B라는 컴퓨터에서 담당하고 C라는 영역은 C 컴퓨터, D 영역은 D 컴퓨터에서 각각 렌더링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되고 VLA 스왑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